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역 의원들의 생각 알아봤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있는 수입가구 침구업체 창고에서 불이 나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폐쇄됐던 주민센터와 경로당이 문을 열었고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 중학생이 여교사를 때리는 일이 일어나는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설이 다시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오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하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다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장마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대구는 32.4도까지 오르며 한낮에는 그늘을 자꾸만 찾게 되는 날씨였는데요. 오늘은 구름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고 비까지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4, 5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도 28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를 놓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대구 11명, 경북 15명의 국회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당사자인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구 경북 지역 26명의 국회의원에게 유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구 11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이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6명은 입장 표명 유보, 이한구 의원은 응답을 하지 않아 원내대표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원내대표직 유지 입장을 밝힌 의원들은 지금은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산적한 국가 현안을 처리해야 할 때이지 갈등으로 소모할 시간이 없고 사퇴할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지기 때문에 대표직 사퇴에 반대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은 15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원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원이 각각 2명이었습니다. 11명의 의원들은 입장 표명 유보 내지 무응답으로 나타나 대구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의원들 대부분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며 사퇴가 하루빨리 봉합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연계해 자신의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저울질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대구 수성갑 출마를 비판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 대구시당이 성명서를 내고 김 전 의원의 비판은 지역주의를 역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은 김 전 의원이 독배를 마시기 위해 대구로 왔다고 하지만 선거에서 이기면 영웅이고 지더라도 지역주의에 맞서다 장렬히 산화한 인물로 칭송받게 될 것이라며 독이 없는 독배를 앞세우지 말고 영혼 있는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다음 달 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협력관계로 설정할 것을 지방자치법 근본 목적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참여 아래 주민복리 사무를 종합 처리하는 지위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조례 제정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 대폭 강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보좌 직원 등 지방의회 소속의 감시기구 설치 등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의 한 가구업체 창고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다 침구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6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고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시뻘건 불길이 계속 치솟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로 거센 불길은 옆 공장으로 번질 듯 위태롭습니다. 대구 검단동에 있는 수입 가구업체 창고에서 난 불은 6층 샌드위치 패널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차 40여 대와 170여 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지만 3, 4층의 침구와 가구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6층 건물이고 3층까지는 3층부터는 6층까지는 터인 구조입니다. 예, 그러기 연소 확대가 빨리 됐다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불이 날 당시 건물 안에 있었던 일부 직원들은 화재 직후 대피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자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출자, 출연기관, 단체 등 3만 3천여 명이 온누리 상품권 8억 8천만 원어치를 구입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으로 지금까지 113억 8천만 원을 지원했고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농수축산물 팔아주기와 할매, 할배의 날 어르신 찾아뵙고 외식하기, 출양 인사 고향에서 장보기와 휴가 보내기 운동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일여고와 대건고, 경신고 등 대구 3개 자사고가 시도교육청 연합평가단 기준 점수인 60점을 모두 넘어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평가에서 경일여고와 대건고는 우수, 경신고는 보통 등급을 받아 교과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자사고 운영이 앞으로 5년 동안 유지됩니다. 대구 4개 자사고 가운데 하나인 기성고는 지난해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 재지정이 결정됐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잔뜩 움츠렸던 대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열흘 넘게 폐쇄됐던 주민센터와 경로당에 다시 문을 열고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근무했던 대구 대명삼동 주민센터가 폐쇄 2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자가격리됐던 직원 14명도 오랜만에 민원인들을 대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그동안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지며 몸과 마음 고생이 심했던 직원들은 지난 주말 대청소를 하며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이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못했던 업무도 더욱더 열심히 봉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인근 경로당도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을 떼내고 대청소에 나선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지난 3일 20분 정도 머문 것으로 알려지며 한때 불안감이 커졌지만 이젠 모두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분이 더 이상 적이 안 되고 이래갖고 저희들은 더 기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저희들이 와서 청소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 그렇습니다. 대구 남구 일대 경로당은 물론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관 등 60개 복지시설도 모두 문을 열었고 어린이집 4곳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메르스 관리 대상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완치된 메르스 환자 김모 씨의 가족 4명이 어제 3차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김 씨와 관련된 자가격리와 능동감시자 185명도 오늘 새벽 0시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습니다. 메르스로 한껏 움츠렸던 대구가 불안과 공포를 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던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 아들이 성적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려 이가 부러지는 등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 상해와 함께 정신적 상처도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과 다시 살기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현재 수성경찰서와 성서경찰서에 실시하고 있는 변호사 상담 지원제를 동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지원제는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을 상대로 변호사가 직접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수성과 성서경찰서에 변호사 상담 지원제를 이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2.4%가 만족한 것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교사를 때린 중학생 사건이 있었죠.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주로 여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일까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흡연으로 훈계를 받다 교무실에서 담임교사를 때린 안동의 중학생부터 지난 5월 수업 방해를 제지한다며 교사를 주먹과 발로 때린 구미의 고등학생과 수업 중 교실에 들어가 뺨을 때리고 머리채까지 잡은 대구의 초등학교 학부모까지 폭행 대상은 모두 30, 40대 여교사였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폭행과 욕설 등 전국의 교권 침해 사례는 2만 5천 건인데 이 중 76.5%가 여교사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교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울증, 정신과 치료 이 상황도 가요. 애들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증 걸려서 휴직했다가 복직할 때 사회에서 안 내려요. 너무 무서우니까. 교권 침해 사례는 10년간 2.5배나 증가했지만 대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미온적 대처나 교사에게 참을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교사 73%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지만 절반 이상인 61.5%가 별다른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때문에 학생 처벌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법 제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교사들은 이보다 앞서 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행정적 업무와 성적 경쟁에 밀려 선생과 제자 간 신뢰 쌓기가 어렵다는 것. 계속 진도를 나가야 되고 성적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압박을 받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관리자들도 거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학생이 갖고 있는 개인적 문제, 교사의 개인적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은 다 묻힙니다. 지난주 폭행 사건이 발생한 안동의 중학교는 강제 전학 등 엄한 처벌 대신 출석 정지 조치로 해당 학생이 지속적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과 윤재옥 의원, 조원진 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제19대 국회 3차년도 국회의원 헌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이 3명의 의원은 법률안 투표율과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 현황, 회의 출석률 등 13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헌정 대상을 주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제14대 회장으로 추대된 조종수 서한 대표이사가 어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종수 회장은 대외 인사들을 초청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조촐한 취임식을 가졌으며 아낀 경비로는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 회장은 앞으로 3년 동안 힘있고 강한 협회를 만들어 지역 건설 경기를 되살려 건설 명문도시 대구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신인 1차 지명 선수로 경북고등학교 3학년 오른손 투수 최충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34년 만에 경북고등학교 봉황대기 우승을 이끌며 대회 MVP로 활약한 최충현은 우한 정통파 투수로 189cm의 큰 키에서 나오는 빠른 공이 주무기인 선수로 올해 봉황대기에서도 5차례 마운드에 올라 평균 자책점 1.29에다 21개의 삼진을 잡으며 4승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삼성은 건국대학교 김승현과 최충현 같은 학교 3학년 박세진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며 이번 1차 지명 선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69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지역연고 대구 상원고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목동구장에서 펼쳐진 결승전에서 상원고는 설린 인터넷고 4번 타자 홍성우에게 4타점을 허용하며 결국 2대7로 경기를 내주며 우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어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일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지만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장마 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가 2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영천의 낮 기온은 25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경을 제외한 상주와 김천, 구미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8도, 낮 기온은 27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은 28도 예상됩니다. 울진과 포항, 경주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요. 독도와 울릉도는 낮에도 23도에 머물며 서늘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간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